구름이 산을 삼키니 바람이 빗터러 푸른 빛 도안에 허허하 에이 오하 허망하여라 우리 인생 바람 앞에 등불이라 허허하 에헤이 오하 허허하 에헤이 오하. 박수 치신 분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제가 지금 방금 이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는 충청도의 상여술입니다. 앞에 여러 말씀을 하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잘하셔서 저도 밖에서 제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정신을 놓고 계속 봤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했습니다. 제 영혼이 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혼관이 죽음이라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서 제 얘기를 여는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전에 있는 마당극회 우금치 예술감독 유기영입니다. 저는 연출가이고 극작가이고 배우입니다. 그동안 30여 편의 마당극을 쓰고 연출을 해왔고, 그리고 국립극장에서 국립창극단하고 10여 년을 또 창극 연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대통령 노제와 같은 국가 제의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 공연을 제가 작업을 했고, 세계 대백제전에서 창작마당극 미마지란 작품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밖에서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아직 제가 좀 커다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쉽게 가깝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선배하고 어차피 제 자랑을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술을 한잔 하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마당극사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이제 이후에 풀어나갈 얘기가 마당극인데, 마당극사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한다라면은
네 얘기를 꼭 집어넣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네가 정말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를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가 왜 안 했는지, 만약에 그것을 했다라면은 네가 원하는 마당극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을 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꼭 집어넣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아주 일찍이 국립창극단에 창극하는 분들은 되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분들하고 연출자들이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8살에 제가 제일 작은 나이에 거기를 가서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출을 한 2작품 정도 하고 나서 국립창극단에서 상임 연출 제안을 받았었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 6, 7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MBC 마당놀이가 극단 미추라는 단체하고 하질 않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7, 8년 전쯤에 MBC하고 미추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 미추에 있는 그 MBC에 있는 기획자가 저를 찾아와서 작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역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여쭤봤더니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좀 상업예술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네가 하는 작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몇 개의 단체에서 와서 같이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 제가 운영을 해왔던 마당극회 우금치라는 단체였습니다. 저하고 그동안에 20여 년간 진솔한 삶을 함께 해왔던 단체를 떠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좋은 저한테 제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수가 없이 대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후에 더 좋은 제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개 제가 단체 소개를 어디 가서 하면은 우금치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 우금치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지금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에 비춰진 것이 바로 동학혁명 영령탑입니다. 이곳이 있는 곳이 바로 우금치 고개입니다. 이것은 부여에서 공주로 넘어오다 보면은 공주 초입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컸었겠죠. 지금 작은 언덕이지만 작은 언덕, 그 언덕이 바로 우금치라는 고개입니다. 이 고개는 아주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말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894년에 갑오 농민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부정하고 그 비리가 만연이 돼 있던 탐관오리들을 몰아내고 또 이 민족을 침입하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던 외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그리고 새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한양으로, 남쪽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한양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우금치란 고개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이 고개를 넘으려 하다가 여기서 최후의 항전을 치르고서 결국은 그 싸움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왜 우금치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이 새 생명을 여는 역사의 진보를 꿈꾸면서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분들의 숭고한 뜻과 의지, 이런 것들을 저희 예술적 이념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단체 이름을 우금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우금치 단체에서 그동안에 그럼 어떤 것을 중심으로서 활동을 해왔느냐, 마당극회 우금치라는 이름처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왔던 것은 마당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당극을 좀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당극을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때 그냥 마당극 소개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무대극하고 기존 무대극, 프로시니어 무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의, 이런 액자 형식의 무대, 이런 무대극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당극 하면은 마당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집 앞이나 뒤에 있는 뜰, 땅 이런 것을 마당이라고 그러고 이런 공간적 개념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일을 시작하는 뭐 상황, 일이 벌어진 상황, 때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마당극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합해진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프로시니어 무대, 이렇게 생긴 액자 무대와 마당극의 차이를 좀 소개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당연히 이러한 연극 방식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했던 이런 연극 방식은 아마 이건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마당극은 토종입니다. 국산.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리고 좀 더 그 정치적으로는 암울했던 시기,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그 우리 문화의 민족 말살 문화 정책의 그 피해로 인해서 전통 문화가 단절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서구 문화가 범람을 해서 서구 문화 어떤 사대주의적 경향성이 판을 치던 시기,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마당극이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당극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당시에 시작을 했느냐면은, 우선은 전통 문화의 올바른 뜻을 건강하게 계승하자라는 탈춤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외국의 번역극만 중심으로 해서 공연을 하느냐, 우리 민족의 아니면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만나는 그 서민들의 삶을 다룬 얘기를 진솔하게 다루자라고 했던 창작극 운동이 생깁니다. 창작 연극 운동. 그래서 이 탈춤 운동과 창작 연극 운동이 만나서 마당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당극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통 연희를 올바로 계승을 하고 당시대에 소외된 그 서민들의 얘기들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연극, 이런 것이 결국 마당극으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술은 본질적으로 소통을 전제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당극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무대극하고 다르게 적극적인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전제로 하는데, 아주 이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오히려 제가 해왔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정말 환장하겠구먼. 이분 쏜다 뭐 하려고 그래. 왜 지랄하고 손이 먼저 올라와. 내가 짐승이요? 아저씨, 내가 짐승이요? 완전 소리 하시는 거 맞았거지. 아저씨, 내가 저 짐승 같은 놈하고 여태까지 살려내었어요. 아니세요. 이요. 내 오늘은 저 양반을 가만히 못 두고 작살내 나도 작살내. 아이고, 까지가 지가 지인님한테 더 먹었어? 예, 자, 이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예, 다음에는 제가 그동안 작업을 해왔던 작품을 좀 빠르게 제가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제가 해왔던 농민 문제를 소재로 했던 호미프리와 아주마 만세라는 작품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대충 분위기는 아시겠죠? 네, 이 작품은 호미프리라는 작품입니다. 쭉쭉쭉 넘겨주세요. 네. 네, 이것은 저희들이 그 환경 문제를 소재로 했던 형설주공이라는 작품. 이것은 쪽빛 황혼이라고 해서 소외된 현대사회의 노인 문제를 소재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노다지라고 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현대사회에 대한 풍자 작품이고요. 쭉쭉 넘겨주세요. 좀 빨리. 네. 네, 이것은 이제 지금 설화로 저희들이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작품들입니다. 이건 심청전이고요. 네, 이 작품은 작년에 세계 백제 대전에서 했던 미마지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우수 작품상, 전통연희 대상을 받았던
신화,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신화. 이 작품은 저희들이 해마다 3.1절이면은 독립기념관과 그다음에 대전 그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인동시장에서 하고 있는 해야해야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일제잔재 청산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것은 민족 분단에 대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꼬대각시라고 해서 민족 분단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이건 우리가락. 이건 저희들이 그 콜롬비아 가서 광장에서 그 환경 문제를 소재로 해서 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건 국립창극단에서 제가 창극을 만들어서 했던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립창극단에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도 좀 나왔을 텐데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노제 연출을 했을 때 국립 단원들하고 저기 우금치 단원들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했던 작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했던 작품이고요. 네, 제가 이런 작품들을 쭉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술 세계를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공자님 말씀에 대악필이 대의 필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훌륭한 큰 악, 그렇게 예술은, 큰 예술은 반드시 간단하고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애환이 깃들여져 있는 마당극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나는 노래를 하면서 맺으려고 그랬었는데 한번 그냥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가져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흥겨운 쾌지나 칙식난의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쾌지나 칙칙나네 쾌지나 칙칙나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쾌지나 칙칙나네 우주 강산에 비친 달아 쾌지나 칙칙나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쾌지나 칙칙나네 밝은 희망으로 비추거라 쾌지나 칙칙